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장중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하회하고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뭐 며칠 안에 분명히 3,000포인트 돌파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조금 덜 갔던 섹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자고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섹터가 이제 섬유 의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정현 대신증권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때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 않아도. 물론 뭐 골프웨어는 잘 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반기에 조금 이 섬유 의류 분야가 회복된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 주가도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해 이제 3월, 4월 경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할 당시에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섬유 의료 산업도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 산업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확진자 수는 사실 계속 크게 늘고 있지만 락다운이 있었던 5월 이후에 경제가 속속들이 재개되면서 이제 그 소비가 다시 회복되는 그 현상의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복 흐름에 대해서 내수와 수출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수라 하면 이제 그 일반 브랜드 완제품 소비를 이제 말하고 이 경우는 소비가 회복되긴 하였지만 주로 이제 소비자들이 명품이나 가전과 같은 고가 소비재를 많이 이제 구입하면서 사실 의류 소비는 크게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의 경우는 국내 브랜드 해외 매출보다도 이제 해외 브랜드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제조 납품하는 OEM 수주 매출이 이제 크게 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락다운 해제 조치 이후에 미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해외 고객사들의 발주가 크게 늘면서 수출이 이제 빠르게 회복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유럽의 락다운 하고요. 미국도 뭐 사실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네. 국내에서 사실은 여행도 못 가고 뭐 네. 식사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못 하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쁜 재킷을 하나 사야겠다. 뭐 이거 좀 이해됩니다. 근데 네.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데서 이런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OEM 네. 업체들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냥 그 드러난 숫자로만 보면은 소비가 좋아지는 건 이제 회복의 그 모양새를 보인다는 거지 정말 '소비가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이제 2분기, 3분기 때 이제 갑작스럽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고객사들의 발주가 이제 거의 한 30-40% 이상 줄었는데 이때 당시 그 소비가 80% 이상 줄면서 사실 급증했던 재고들이 지금 소비가 회복되면서 재고가 소비보다 재고 감소 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비가 좋아지는 흐름은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재고가 더 빨리 줄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이제 백신 접종 이후 실제로 소비가 회복되는 상황이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 크게 늘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현 연구원님,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네.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네, 면화 있지 않습니까? 코튼. 네. 면화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네. 그러면은 의류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급등할 경우에 사실 좋지 않은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그 수요가 늘면서 면화 가격이 올라오는 거는 사실 긍정적입니다. 제품 가격,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로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구득 측면에서는 사실 그 실제 면화 가격이 오르는 거는 뉴트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OEM 업체들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 네. 나이키, 갭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휠라 코리아, 휠라 홀딩스는 OEM 업체입니까? 아니면은 국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업체입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휠라 코리아는? 휠라 홀딩스는 이제 네. 상장사 이름으로 휠라 홀딩스고요. 네네. 지금 이제 브랜드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 우리나라 브랜드사지만 사실 미국과 유럽 등 그 세계 무대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휠라 코리아는 사실은 그러면 해외 수요를 잘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4분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이제 크게 좀 부진했는데요. 작년 한 해는 이제 모두와 같이 어려웠고요. 근데 2020년 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휠라 브랜드 자체도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넘버원 골프 브랜드인 타이틀 리스트를 이 회사가 갖고 있는데 타이틀 리스트는 아큐슈넷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뉴욕 증시에서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할 정도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휠라 브랜드 자체도 좋아지지만 자회사인 타이틀리스트, 이 골프웨어 산업이 골프 쪽 산업이 이제 같이 좋아지면서 본업과 자회사의 그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휠라 홀딩스나 아니면은 네. 영업무역이나 화성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OEM 업체나 브랜드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네. 올해는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만한 그런 섹터이다라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앵커로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서 탑픽 한 종목만 말씀해 주시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입니까? 예.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결국 실적에 따라서 이제 이들 업체들도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휠라 홀딩스 제가 좀 올해 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섬유 의류 쪽의 탑픽은 휠라 홀딩스 그렇게 네.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정원 네. 대신증권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